네, 22년 고3 4월 교육청. 오늘 하루에 풀이 다 끝냅니다.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풀 거라서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쉬운 문제 없이 전부 어려운 것만 풀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얘들아, 단어를 좀 열심히 외워. 참 걱정스러워요. 이번 주 단어를 내가 못 외웠어. 그래도 그냥 생으로 시험 봐도 20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야 돼. 그 말인 즉슨 기본 단어 실력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이쿠 수능을 보면 내가 이번 주 단어 하나 못 외웠어. 하나도 못 외웠어. 아파서. 그렇게 봐도 20개 이상 맞출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어떤 때는 안 외우고 보면 막 5개 맞고 10개 맞고 그러잖아. 그럼 단어 실력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거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이거 접어두고 단어부터 외워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몇 년 동안 공부할 건데.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 동시에 해야 되는데, 단어가 내가 만약에 어이쿠 수능을 못 외운 상태에서 랜덤으로 시험 봤는데 막 10개도 못 맞추는 수준이잖아. 그러면 단어 때문에 모든 게 안 되거든, 영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이게 무슨 뻔한 소리입니까? 단어를 진짜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단어에 힘을 많이 쏟아야 돼. 하루에 100개씩 외워. 장난 없이 진짜. 하루에 100개씩 보세요, 단어를. 다 못 외우잖아. 100개 외울 수 있어? 못 외우잖아. 보라고, 100개를. 한 달에 3,000개 봐, 단어를. 그 몇 개 기억날까? 윤관아, 한 달에 3,000개 단어 이렇게 훑어보면 몇 개 기억날까요? 한 달 지나고 나면? 300개 정도는 기억날걸요? 10분의 1이니까. 그런 전략을 쓰는 거야. 많이 외우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어야 돼. 지금 이걸 하면서도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어가 계속 턱턱 막히잖아. 그럼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하기 전에 그냥 각 잡고 많이 보세요,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봐버려, 그냥. 학원 진도랑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어서 내가 결국 기억나게 되는 단어의 개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하다, 되게. 이제 모의고사 리뷰 같은 거 하면서 뭐 지문 공부해오라고 과제 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르는 단어 막 찾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또 따로 꼼꼼하게 예쁘게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따로 막 외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너네가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어휘적인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이쿠 수능을 돌려, 그냥. 근데 문제 뭔 줄 알아? 어이쿠 수능에 없는 단어를 몰라. 맞잖아. 워드마스터 중등 실력에 있는 단어를 모르잖아. 그럼 또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이쿠 수능에 있는 단어만 외운다고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워드마스터 중등 기본부터 다 외워야 됩니까? 그렇게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전에서 너네가 모르는 단어를 베꾸는 거야. 봐봐. 어떤 애는 이걸 모른다니까? 되게 기본 단어거든요. 그럼 어이쿠 수능에 저게 안 나올 거라 아마? 안 나와. 너무 기본이라서. 저널리스트 이런 단어 안 나온다니까, 어이쿠 수능에. 그럼 어떻게 메꿔야 돼? 우리가 실제로 본 모의고사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지 다 찾아봐야지. 정리까지는 하지 마. 그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리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게 제일 좋아. 여기 밑에다가 언론인, 기자 이렇게 적어놓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언론인, 기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는 내가 외운 건지 여기 적혀져 있는지 구별도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뜻을 찾아본 다음에 적지 말아야 돼. 뜻을 찾아본 다음에 적지 않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한 이틀 지나고 보면은 저거 생각 안 나겠죠? 그럼 또 찾아야지, 그때. 알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이쿠 수능 밑에 단계에서 비어있는 단어는 모의고사 지문으로 메꿔야 돼. 알겠지? 너가 어떤 단어를 모르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 무슨 말 이해되죠? 단어가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오케이. 자, 요거 풀어볼게요. 자, 필기 준비하자, 얘들아. 다음 시간에 노트 필기 테스트 볼 겁니다. 2월 6일 목요일 독해.
21번 문제는 함축의미 추론이라고 했죠. 함의 추론이라고 합니다. 함의 추론. 근데 여기 밑줄을 news happens가 뭘 뜻하니? 이걸 풀어보래.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골라보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문의 주제를 잡으라는 거하고 거의 동의어야. 이 지문의 주제가 뭐예요? 그 주제랑 연관시켜서 news happens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맞춰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함의 추론은 첫 번째가 주제 잡기입니다. 주제 잡으셔야 돼요. 2번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잖아. 비유적 표현의 뜻, 비유적 표현 이해하기. 이렇게 2단계로 푸는 거예요. 주제를 잡은 다음에 그 주제랑 연관돼서 저 비유적 표현이 뭘 뜻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유형에 속해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저널리스트가 언론인이잖아. 기자 같은 애들. 얘네들은 좋아한대요. 보도하길 좋아한대. 연구를. 근데 그 연구 어떤 거야? 어디 있는 연구야? 초기 발견 단계에 있는 연구야. 이게 발견이야, 얘들아. finding에 s 붙이면 발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런 뜻이 있어요. 초기에 연구 결과나 발견 단계에 있는 그런 연구를 보도하는 걸 좋아한대. 부연 설명이요. 조사 연구인데 어떤 거냐면 주장하는 거야. The first time. 첫 번째다라고 주장하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발견한 첫 번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걸 보도하는 걸 좋아한대. 최초로 뭔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도하는 거 좋아하잖아, 뉴스는. 그지? 이게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막 이런 거. 연구도 뭔가 최초 단계에 있는 걸 보도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부연 설명 나옵니다. 왜냐하면 there's newsworthiness. newsworthiness 하면 이게 뭐냐면 뉴스로서 이런 거 외우는 단어가 아니야. worthiness가 가치 있음이잖아. 가치 있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보고. 왜냐면 뉴스로서 가치 있음이 있잖아. 어디 안에? 그들의 새로움 안에. novelty가 새로움이야. 봐봐. 어떤 학생은 이 단어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단어는 어립고 수능에 안 나오는 단어야. 고등 베이직이나 이런 데 나와, 저런 단어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모의고사 지문에서 보고 찾아서 외워야지. 알겠지? 메꾸는 거야. 빵꾸를 메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데 어디 안에? 새로움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뉴스는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 그지? 최초, 새로운 거, 이런 거 보도하는 거 좋아한다? 라는 겁니다. But, first ever discoveries, 첫 번째로의 발견은, 동사죠. 그것들은 극도로 취약하대. 취약한. 이 단어 모르면 진짜 위험합니다. 얘들아. 별표 2개짜리야. vulnerable, 취약한. 취약한. 명사형은요. vulnerability. 취약성. 얘들아, 최초의 발견들은 극도로 취약하대. 어디에 약해? To becoming undermined. 약화되는 것에 취약하대. undermine이 뭐야? 약화시키다. 약화되는 것에 그러니까 약해지기 쉽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subsequent. 그 후의 연구에 의해서. 오케이? 모르는 단어 콤보로 3개 나왔죠? 다 알아. 너네가 뭘 모르지. 난 다 알아, 그냥. vulnerable, undermine, subsequent. 안 되잖아, 3개 다.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겠지? 문제는 단어라니까? 근데
단어부터 하고 문법하고 독해합니까? 아니요. 문법 독해를 하면서 단어를 그냥 같이 그냥 밀어붙여야 돼. 그냥 양으로. 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알아들었죠? 초기의 발견들은, 최초의 발견들은 극도로 약해요. 약화되는 것에 약하답니다. 그 후의 연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초로 뭐 해봤자 그 후의 연구에 의해서 그게 뒤집히거나 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When that happens,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초기의 연구가 그 후에 나오는 연구에 의해서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뉴스 미디어는 종종 don't go back, 돌아가서 and inform their audience, 이제 관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알려준다고 했어요. 변화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떤 최초의 연구가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나왔어. 근데 사실은 그 연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뒤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근데 다시 뉴스에서 정정 보도를 하느냐? 안 한다는 거야. 저번에 16일 날 최초라고 얘기했던 그 보도 있잖아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뉴스는 그냥 입 닫아버리는 거야. 그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부연 설명이에요. assuming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이때 they는 뭘 받는 거냐면 청중들을 받는 겁니다. their audience를 they로 받은 거죠. 그들이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서 뭐 알아서 들었겠지. 그 연구 의미 없다고 알아서 어딘가에서 들었겠지. 몰라? 이러고 그냥 정정 발표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지? 켈리 크로이라는 사람은요, CBC라는 뉴스의 기자인데 얘가 썼습니다. 컴마 찍고 아니지. 인용하면서 한 epidemiologist, epidemic이 전염병이니까 이렇게 하면 학자죠. 전염병 학자 이런 뜻이겠네요. 뭐 각주 달려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epidemics가 뭐냐면 전염병이야. 전염병. 전염병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썼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There's increasing concern. 증가하는 걱정거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In modern research, 현대 연구 안에서 false findings, 잘못된 연구 결과, 이거 결과라고 했죠. 연구 결과. 잘못된 연구 결과가 뭐일지도 모른다? 다수이거나 또는 가장 다수의 출판된 연구하는 주장일지도 모른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나온 연구들이 잘못된 연구인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보시면요. She goes on to suggest. goes on이 계속하다라는 뜻이야. go on. 이게 계속하다라는 뜻이잖아. 계속 대디아라는 걸 시사했는데 기자들은요, though blameworthy for this tendency, 여기 삽입 바로 쳐버리자 이렇게. 이런 경향에 비난을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도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abetted,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조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수동태니까 방조된답니다. 기자들은 그냥 방관된대요. 그냥 눈 감아진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그 과학자들의 연구를 그 기자들이 인용하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눈 감아준다는 거야. 내가 연구한 게 최초가 아닌데 9시 뉴스 기자가 최초라고 발표했어. 그래, 그렇게 해라. 자기는 좋은 거니까, 그지? 그냥 가만히 방조한다는 거죠, 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She writes that, 그녀는 대대하라고 쓰는데요. The conclusion sections in scientific abstracts, 과학적인 이게 초록인가? 초록색 그거 아니고, 초록색이 아니라 최초 원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우지 마, 얘들아. 외우지 마. 안 외워도 되는 단어야.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 단어는 외워야 되는 단어인지 아니면 진짜 듣보잡 단어인지 이게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휘력을 늘려야 돼.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 나도 모르는 단어 나와. 근데 나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난 단어를 많이 알잖아. 자신이 있잖아. 내가 몰라? 그럼 넌 몰라도 되는 단어야. 이런 게 구별이 가능하다고. 근데 어휘력이 너무 부족하면 저게 각주 달려있거나 아니면 외울 필요 없는 단어인지 아니면 필수 단어인지도 구별이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되게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추상적인이라는 뜻은 외워야 돼. abstract가 이게 추상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 의미 말고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는 뜻입니다. 어쨌든 과학적인 어떤 abstract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결론의 부분은요. 주어 끊어지고 때때로는요. 과장되게 말해질 수 있대요. In an attempt to 뭐 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하는 시도에서 뭐로부터? 어떤 명망 있는 학문적인 저널과 미디어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uncritically take their bait 그들의 미끼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야. 그냥 내가 최초다 이러면 언론인들은 그걸 확 문다고요. 그냥 제가 최초로 연구한 것 같아요. 진짜요? 이러면서 어떤 거예요? 이러면서 바로 보도해버린다는 거지, 기자들은. 그래서 기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레기. 기자 쓰레기라는 신조어죠. 그지? 사실 유무를 별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보도하기 바쁜 거야, 막. 자, 밑줄이 맨 밑에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크로우는요, 그녀의 피스, 그녀의 조각을 끝맺습니다. 글이란 뜻이에요. 글, 피스. 뭐 함으로써? stressing that이야라고 강조함으로써. 이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강조하다. that이야를 강조하면서. They still on incompatibility. 양립 불가. 양립 불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양립한다는 얘기는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인데 양립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둘 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공존 불가가 존재한대요. 뭐하고 뭐 사이에? 목적과 목적들 사이에. 누구의 목적? 뉴스의 목적과 과학의 목적 사이에는 양립이 불가능한 그 어떤 성질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과학은 진화하고 뉴스는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 본문에서 과학과 뉴스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뉴스의 문제가 뭐냐면 뭔가가 최초라고 해버리면 이걸 따져보지도 않고 최초라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뉴스는 그냥 따져보지 않고 그냥 보도해버린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과학은 뭔가 연구 발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전에 것보다는 그 뒤에 게 좋아지거든요. 과학은 진화하잖아. 근데 뉴스는 그냥 최초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 보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뉴스는 그냥 일어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확인 안 하고 최초의 거기만 하면 그냥 보도해버린다. 이런 의미지. 그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보는 거예요. 자, 1번. 뉴스는 따라갑니다. 과정을요? 연구 과정을 따라가요. 뭐보다? 결과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따라간다. 과정.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문 내용 좀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뉴스라는 거는 최초라면 환장한다라는 거야, 그냥.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도해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2번 보세요. 뉴스는 집중합니다. Not on how research changes. 나대이 법비가 나왔어. 나대박스, 나세박스, 버세박스. 어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변화, 어떻게 연구가 변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의 새로움,
새로움에 집중한다. 그치? 새로우면 무조건 보도해버리잖아. 최초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2번은? 3번 보세요. 뉴스는 끌어들입니다. 관심을, 주목을 끌어들이는데 뭐 함으로써? 잘못된 과학적인 발견을 비판함으로써. 이거 아니죠? 과학적인 잘못된 발견을 비판하지 않지. 비판 안 하고 최초면 무조건 확인 안 하고 보도해버리잖아. 그지? 3번 아니고. 기자들은 줍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줘요. 그들의 청자들한테. 과학자들과는 다르게. 청자들한테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준다? 뭐 그런 내용도 전혀 안 나왔고요. 기자들은 만들고 강화시킵니다. 신뢰를요. 어디 안에서? 과학의 중요성 안에서 신뢰를 만든다? 아니야. 신뢰를 만드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최초라고 하면 그냥 무책임하게 보도해버린다는 뜻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본문을 이걸로 보지 말고 좀 딴 걸로 보겠습니다. 자, 요거 했고요. 여긴 다 넘어가고 30번 보자. 30번. 그래, 화요일보다는 단어 결과가 그래도 낫네. 더 하셔야 돼요, 단어를. 자, 여기 보겠습니다. 밑줄 어휘. 얘도 뭐냐면 주제를 잡는 거야, 주제. 사실 우리가 영어로 적혀져 있는 걸 공부하고 있지만 이건 영어가 아니야. 영어가 아니라 국어입니다, 국어. 미국인들이 하는 국어. 오케이? 그래서 주제 잡기가 되게 중요해요. 필자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 이걸 국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랑 상관이 없는 어휘가 나오면 걔가 답이다 라고 했죠. 자, 읽어볼게요. 자, 오늘 하는 거 다 어려워. 그냥 엄청 어려운 것들만 골라서 하는 거야, 지금. 그거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뭐 중에 하나? 가장 생산적인 전략 중에 하나. 뭘 만들어?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생산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거야. 그 회사의 이 share 하면 몫입니다. 몫. 회사의 몫입니다. customer. 고객들의 회사에 관련된 몫을 증가시키는 거다. 이게 뭔 소리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it's a market share. 그 회사의 시장에서의 점유율보다는 이게 점유율이나 몫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점유율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회사가 얼만큼 점유하고 있냐라기보다는 그 고객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있냐 그걸 증가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제? 다 문장 읽어보세요. 이 전략은 포함합니다. 포기하는 걸 포함해요. 그 오래된 개념을 포기해야 돼. 어떤 개념이냐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는 개념. 그리고 증가시키는 겁니다. 거래를 증가시키는 그런 개념을 포기하는 걸 포함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대신에 어디에 집중해? 이게 대신에라는 뜻이죠. 대신에 더 완전히 봉사하는 것에 집중해. 니즈에 봉사하는데요. 기존의 고객. 자, 여기서 뭔가 개념이 좀 나옵니다. 기존 고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 기존 고객들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고객을 더 많이 막 회원 수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 고객들의 회사의 점유율을 증가시킨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 고객들한테 더 많이 봉사하고 잘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1번 단어는, 이 문제는 30번은 1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1번이 정답으로 나오면 너무 어렵단 말이야, 이 문제가. 그래서 1번까지는 안전지대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고객과의 관계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한테 잘해주면 된다.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항상 수능 고3 때 나오는 모든 지문들은 쉬운 말로 적혀져 있는 지문은 없어. 당연하지. 쉬운 말로 적어 놓으면은 지적 수준이 좀 낮고 공부를 안 한 애들까지 맞출 수 있잖아. 어려운 단어, 어려운 표현으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되게 유치하고 쉬운 언어로 바꿔야 돼. 봐봐. 야, 회사가 있잖아. 고객이랑 잘 지내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새로운 고객들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애들한테 잘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못 알아들어. 초등학교 3학년도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 알겠지? 근데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결국 너는 시험 보러 가면 나 없이 너네 혼자 던져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준 걸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지문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합니다. 근데 실제 지문은 그렇게 안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네가 해야 돼, 이거를. 수업 들을 때 말고 집에 가서 어려운 외계어 같은 지문을 놓고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라는 걸 최대한 쉽게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해 봐야 돼. 사촌 동생 막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5학년한테 내가 이 지문을 쉽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쉬운 언어로. 그렇게 해야지 독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야 이만치 와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내가 기억이 난다니까. 어려운 말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 이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아, 회사가 고객이랑 잘 지내려면 신규 고객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존 애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남기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 문장 보세요. 재정적인 서비스들은요, 재정적 서비스들은 큰 예시입니다. 이것의 예시예요. 오케이. 재정적 서비스가 뭘까?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구매합니다. 재정적인 서비스들을요, 뭐로부터?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구매를 해요. 오케이. 자, 그 뒤에 읽어볼게요. 일단 이 단어가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더 읽어볼게. 그들은 은행? 동사로 쓰인 건데 그럼 뜻이 뭘까? 은행? 뭐 저금하다 이건가? 몰라요. 대충 뭐 은행 뭐 한답니다. 한 기관에서요. 그리고 구매해요. 이건 단어 뜻 뭐야? 보험. 보험은 딴 데서 구매한대. 맞잖아. 신한은행에 저금하고 흥국생명이나 아니면 뭐 교보생명에 보험 들잖아. 기관이 다르잖아. 그런 얘기야. 그리고 다룬대. 그들의 투자를 다른 곳에서 다룬다는 거야. 주식 투자는 어디서 하는 거야?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는 거야. 기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 괜찮죠? 그제?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To solidify. 이 단어 알아 몰라? 미안하지만 30번 문제는 이 단어 모르면 틀려 이런 식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이 쳐져 있는 5개 단어는 다 쉬운 단어만 나와. 이 단어는 네가 모르면 약한 거야. 어휘가 너무. 알아야 돼. 이게 확고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확고히 하다. 굳히다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이 구매 패턴을 굳히기 위해서 잠깐만, 이 구매 패턴은 무슨 패턴이야?
신한은행에 저금하고, 교보생명에서 보험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하고, 그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해서 재정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패턴을 확고히 하고 굳히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은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모든 이런 서비스들을 어디 아래에서?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제공합니다. 무슨 말일까? 신한은행에서 저금도 하고 보험도 들게 하고 투자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게 하면 이런 구매하는 패턴들이 고정이 되고 확고하게 되는 거야? 아니지. 이 패턴이 깨지는 거지. 이 패턴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다른 기관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패턴을 확고히 하면은 여전히 여러 기관에서 해야지. 이걸 한 지붕 아래에서 하게끔 한다는 건 신한은행에서 모든 걸 다 하게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건 이 패턴을 깨트리는 거죠. 그지? 확고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애들은 몇 번을 썼냐면 5번을 썼어요. 선생님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전국 단위 이 해당 연도의 모의고사에서 애들이 오답률 몇 % 나왔는지, 그리고 몇 번을 몇 프로가 썼는지 다 보고 오거든요. 근데 쟤 보니까 37%가 정답을 썼어. 이게 37%가 이걸 골랐는데 37%가 또 이 5번을 골랐어요. 퍼센테이지가 똑같아. 보통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답을 고르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답을 고르는 퍼센테이지가 정답 고르는 퍼센테이지랑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5번을 왜 골랐을까요? 5번을 한번 읽어보자. 자, 뭐 내용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똑같은 내용이야. 그냥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들, 기존 고객들한테 잘해주고 잘 지내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 신한은행이 저금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험도 가입하세요, 투자도 저희가 해줄게요, 이렇게 다 같이 관리하려고 해가지고 고객들이 우리한테 원래는 저금만 했는데 우리가 보험도 들어주고 투자도 해주면 우리한테 돈을 더 많이 맡길 거 아니야. 고객이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5번으로 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creating these types of relationships. 이런 종류의 관계를 만들므로써, by 다음에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종류의 관계라는 거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한은행이 다 하는 거. 투자도 하고 보험도 하고 뭐 이렇게 저금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도 해주고 이런 거. 이런 종류의 관계를 만들므로써 고객들은요, 리틀은 낫이잖아. 이건 낫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이게 유인책이나 동기란 뜻이야. 유인책이나 동기. 유인책이나 동기를 가지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 동기야? seek out, 찾으려고 하는 동기. 경쟁사. 얘들아. 경쟁사야, 이게. 경쟁사. 내가 원래 신한은행에서 뭔가 거래했는데 하나은행으로 갈까? 국민은행으로 갈까? 이런 동기가 안 생긴다고, 고객들이. 신한은행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딴 데로 갈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지문의 주제랑 부합된다고요.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fulfill their financial services need. 자, 그들의 재정적인 서비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fulfill이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5번은 답이 아니에요. 3번이 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너네가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는, 너네 미래는 곧 나의 미래야. 그거 알아? 부모님은 너네 걱정 많이 안 해. 이거 불편한 진실인데 알고 있니? 혹시?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겠지. 근데 나보다는 안 해요. 왜냐면 너네가 수능 결과라든지 내신 결과가 무너진다고 해서 부모님의 삶이 무너지진 않거든. 근데 내 삶은 너네 결과랑 직결돼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걱정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내 삶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너네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단어가 참 문제인 것 같아. 얼굴 면면을 보면 이 단어를 너무 몰라서 내가 이걸 설명해도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
단어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공부가 끝난 지문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본 모의고사 이거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방금 이 지문 공부했잖아. 어렵긴 하지만 내용 공부했잖아요. 집에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이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 단어도 안다는 거잖아. 네가 어떤 단어를 모르는지 창피해하지 마. 릴레이션십을 모를 수도 있지 뭐. 이게 죄야? 지금부터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끝난 지문을 복습하시라고요. 해석이 되게 만들어. 알겠지? 내용이 이해가 되게. 그럼 뭘 세 개를 동시에 같이 잡는 거야. 어휘랑 그 다음에 끊어읽기도 좀 된다는 거잖아. 해석이 된다는 거는. 구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세 개가 동시에 다 같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본 지문, 공부가 끝난 지문을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어가 조금 많이 괜찮아져요. 잠깐 쉬었다 하자.